정치는 고양이다. 정치 현장에서 정치를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정치야말로 사람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고 하는 생각에 공감한다. 이런 생각은 현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군주정치 시대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다. 조선 영조 때의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 선생이 쓴 성호사설을 보면 그는 정치를 말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된다. 말을 부리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부리는 사람이 말을 잘 다루면 말은 종일 달려도 지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은 금방 지쳐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서 지쳐있는 말에 채찍질만 한다고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다. 자칫 잘못하면 말이 끌고 가던 수레를 뒤엎을까 두려워서 하는 얘기였다. 필자는 가끔 정치를 고양이와 비유해본다. 고양이는 대단히 교활한 짐승이다. 발톱을 감추고 주인의 품 안에서 언제나 자는 척 눈을 감고 누워있지만 어느 때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다. 충성심도 없고 의리도 없다. 따뜻한 품과 넉넉한 끼니거리만 제공되면 주인이 누구니 하는 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다. 개는 죽는 순간에도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지만 고양이는 평생을 사랑하면서 키워준 주인이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그만 눈빛을 바꾸면서 손톱으로 핥히기를 서슴지 않는다. 정치가 꼭 이와 같다. 평생을 정치인으로 명성을 날리다가도 한순간에 고양이의 발톱을 긁혀 상처를 입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 심하면 그 상처로 하여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다. 자신의 실수로 고양이를 잘못 다루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발정기에 고양이처럼 본성이 발동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정치가 곧 고양이라고 필자가 주장하는 연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고양이의 비유에서 보면 발정기다. 총선거를 눈앞에 두고 고양이처럼 정치는 발정을 한다. 정치가 가장 예민해질 때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만든 당규에 자신들의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자신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과의 합당과 호남 물갈이론으로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민주노동당은 평등파와 종북파의 결별을 통한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자신만만하고도 야심차게 추진하던 봉하마을 건설이 머지않아 엄청난 여론의 된서리를 맞이할 형국에 놓여 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봄바람 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발전기의 고양이 울음소리만 요란하다. 이 모든 사태가 정치를 고양이 다루듯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신호를 알리는 울음소리다. 성호사설대로 말한다면 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생긴 일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당규의 제정이나 적용이 정치적 현실성을 무시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고삐잡기를 부드러운 실끈 잡듯 하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부패를 척결할 때에도 네모난 대박 속에 든 된장을 둥근 바가지로 퍼내듯이 하라는 얘기도 있다. 강한 의지로 부정이나 부패를 척결하되 대박 속의 된장을 숟가락으로까지 긁어내는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려니와 자칫 교각사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벌백계라 하지 않는가? 삼성특검의 경우를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다. 통합신당의 경우나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두부 모 자르듯이 일거에 기존의 당내 세력을 단칼에 해치우려 하는 자세로는 정치가 되지 않는다. 자칫 조화로움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가를 하루아침에 명승지로 만들려는 욕심이야 퇴임하는 대통령이면 누구인들 없겠는가. 많은 세상 일이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진리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